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시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부산역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엄청 자주 일찍 나오게 되네요. 오늘도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경부고속선에서 하루에 상행 단 한 편만 다니는 고속선상의 모든 역에 정차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열차를 타보기 위해서 부산역에 나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부산역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동대구, 김천구미, 대전, 오송, 천안, 아산, 광명, 종점인 서울 순으로 정차하는 열차에 탈 예정입니다. 현재 시각 06시 정각. 과연 이런 식으로 모두 정차하는 열차에 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부터 열차에 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제가 탈 열차는 06시 9분 부산발 KTX 008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탈 객차는 10호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바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스톰에서 만들어진 차량이네요. 이번에는 역방향 좌석을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단독창이 있어서 한번 예약을 해봤습니다. 자리에 이렇게 단차가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06시 9분 부산역을 출발합니다. 정차역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부산역을 출발하자마자 바로 부산진역에서 열차는 경부선과 분기하여 고속선에 진입합니다. 부전역 지하를 통과하여 속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08시 21분 노포 연동 기계실 인근을 통과하여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왼쪽으로 전국 최대 좌불상이 있다고 하는 홍법사의 불상이 보이네요. 현재 약 260km 정도로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울산역을 약 3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감속하기 시작하여 첫 정차역인 울산역에 도착합니다. 1분 늦게 도착했네요. 그리고 열차는 1분간 정차 후 울산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선에 진입한 열차는 이렇게 속도를 다시 서서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속이 느린 게 KTX의 단점이긴 해도 동력 집중식인 KTX는 객차 내 소음이 적어서 승차감은 세계 어느 열차들과 비교해도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열차이기도 하죠. 최근에 생긴 KTX 청룡의 26만호대 전동차도 훌륭한 열차지만 승차감은 이 열차보다 한 수 아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열차는 260km까지 속도를 올려서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동해선과 합류하여 울산역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주역 정차 안내방송이 나오네요. 그리고 열차는 바천 터널을 통과하여 오늘의 두 번째 정차역인 경주역에 도착합니다. 예정 시간보다 2분 늦게 도착했네요. 그리고 열차는 1분간 정차한 후 경주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모든 역에 정차하는 예가 지연되게 되면 뒤에 있는 열차들도 줄줄이 밀리게 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내줘야 될 것 같네요. 서울발 첫차는 경주역을 07시 16분에 통과하는데 저게 왜 잠겨있지? 어쨌든 경주역을 출발한 열차는 박내 터널을 통과하여 속도를 높여서 건천 연결선과 합류하여 영천시 구간을 약 270km 정도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경주역에서 동대구역은 역간거리가 길어서 여유롭게 300km까지 속도를 올려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아까 전하고는 속도감이 다르네요. 제 자리 밑에 바로 차륜이 있지만 승차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좌석 간격이 좁은 것 말고는 역방향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부 본선 합류를 앞두고 속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KTX 치고는 꽤 급격히 속도를 줄이고 있네요. 꽤 큰 브레이크 소리가 안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저 멀리 대구선 선로가 보입니다. 저 선로도 2018년 이설된 선로라서 현재 최고속도 150km까지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계속해서 감속하여 방금 말씀드렸던 대구선과 교차한 후 경부선 가천역 인근을 지나서 중앙고속도로 아래의 남천터널을 지나 고산터널과 고모터널을 통과하여 진짜 서울발전차인 KTX 001 열차와 교행. 아까 그 열차는 진짜 뭐였을까요? 어쨌든 경부선과 합류하여 열차는 세 번째 정차역인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지금 동대구역에 도착했는데 오히려 300km를 달렸음에도 지연이 더 늘어나서 현재 4분 정도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이른 아침부터 앞에 가는 열차들이 먼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지연된 열차들이 영향을 줘서 뒤에 열차들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이 열차라 하더라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저희 열차인데 바로 앞에 있는 열차도 김천구미에 정차하는 편성이라 현재 저희가 지연을 회복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열차는 대구시 중심역인 대구역을 통과하여 서대구역을 앞두고 기존선과 분기하여 고속선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방천터널을 빠져나와서 열차는 대구시와 최고분의 경계인 금호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김천구미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속도를 조금씩 올려서 대구 북연결선과 합류하여 약 230km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는 열차는 낙동강을 건너서 경부선 양봉역 인근을 약 270km로 통과하여 두 번째 부산의 KTX인 003 열차와 교행합니다. 그리고 방금 270km를 찍었었는데 270km를 찍자마자 속도를 다시 바로 낮추고 있네요. 열차가 속도를 급하게 줄이고 있네요. 이렇게 물이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네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김천구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는 이렇게 순식간에 속도를 낮춰서 아직까지는 4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네 번째 정차역인 김천구미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07시 29분 김천구미역을 출발합니다. 이 상태라면 고속선을 경유하고도 서울까지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그리고 김천구미역을 출발한 열차는 진주행 203열차, 포항행 231열차와 교행하여 이렇게 아래쪽으로 경북선 선로와 교차하여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면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역시 고속도로 차량들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이 구간의 경부선 일반선 열차들이 약 100km에서 130km밖에 못 달리는 거에 비해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지탄역 인근에서 경부선 기종선과 이렇게 병행하며 약 23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터널 안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예전에 사용됐던 대전 남연결선과 분기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전 남연결선은 옥천역을 기점으로 분기를 해서 고속선에 진입하는 선로가 되는데 지도에 보시면 2010년 경부고속선 2단계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대전시 지하철 파남역 인근에서 이렇게 고속선이 분기하는 게 아닌 옥천역을 통과하여 여기서 분기를 했었고 지금은 철로가 일부 철거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와서 경부고속도로 파남 톨게이트 인근을 지나서 대전 시내에서 아래쪽으로 경부선 본선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07시 54분 대전역을 약 5분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5분 정도 지연이 되어 있는데 타는 사람이 많아서 지연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하면 아까 저희 앞에 가던 산천이 오송역에 정차하지 않고 천안아산역으로 바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앞열차하고 간격에 여유가 생겨서 지연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열차는 07시 56분 대전역을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중간 정차역은 오송역, 천안아산역, 그리고 강령역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1시간 14분이 남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서울 대전 무정차 새마을호와 한 17분 정도 차이 나는 시간입니다. KTX는 일반선을 공용하는 구간도 많아서 속도를 못 내는 구간이 많은데 추후에 수색 광명 지하철도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대전 부경열선의 극곡선 개량 공사가 끝나면 소요시간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저 위로 지나가는 선로가 경부고속선 하행선인데 한눈에 봐도 구배와 공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입체교차를 통해 상행선과 합류하기 위해서 상하행선 모두 제한 속도가 110km로 잡혀 있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극곡선 구간을 지나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속도를 다시 높이기 시작해서 저쪽에 보이는 경부선 금강철교와 함께 금강을 건너 대전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오송역에 정차하기 전 호남 고속선과 합류하여 오송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오송역은 고속열차 통과선이 무려 4개, 그리고 고속열차가 정차할 수 있는 선로가 6개로 전국에서 고속열차 전용 선로가 가장 많은 역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고속선이 분기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분기역이 선정되던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천안아산 분기가 적합했고 당시 코레일에서는 대전 분기를 추진했지만 국토 X축 논리를 앞세워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던 정치인들과 그에 자극을 받은 지역민들의 지지로 인해서 2005년 오송역이 분기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의 분기역 선정은 당시 경부선 및 경부고속선의 대전 서울간 혼잡도 완화 및 호남과 대전을 이어주는 고속철도 신설에도 실패했으며 천안 아산에서 분기했을 시 호남과 수도권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것에도 실패하여 단점만 있는 최악의 분기역 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분기역에서 행해져야 할 환승은 물론이고 호남 고속선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시간도 더 소요되게 되었으니 최소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사용해야 할 철도 노선이 이 역에서의 호남 고속선 분기로 인해 최악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 대전에서 고속선이 분기했다면 모든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대전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 편수도 많았을 것이고 경북이나 부산 쪽 사람들도 전라도에 이동할 때 대전에서 환승하여 이동하는 수요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고속열차의 정차 패턴도 필수 정차역인 대전역에서 분기하게 되기 때문에 열차의 시간표도 더 단순하게 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서울, 대전, 익산, 광주, 송정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많은 철도 매니아 분들이 천안아산 분기로 수도권과 전라도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결해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방금 말했던 이유 때문에 다른 분들과는 달리 대전에서 분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송역이 분기역이 돼버린 이상 지어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지역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최악의 PPP 사례였다는 게 지워질 정도로 말이죠. 어찌됐든 열차는 다시 속도를 줄여서 다음 정차역인 천안 아산역에 접근.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고맙습니다. 아까 말했던 군기역 선정 대상지였던 천안아산역에 08시 25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역을 6분 늦게 출발하여 마지막 중간 정차역인 광명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높여서 열차는 약 230km 정도의 속도로 SRT가 다니는 선로인 수서평택 고속선과 구비하여 새로 개통된 평택선과 교차한 뒤에 앞열차와 강역에 여유가 생긴 열차는 속도를 높여서 다시 약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김천구미 대전역 사이의 구간 이후로 마지막으로 최고 속도로 주행하고 있네요. 그리고 수인선 선로와 교차한 열차는 수도권 4호선의 선로인 안산선과 반월호수를 지나서 열차는 다시 속도를 낮춰서 일직 터널에 진입합니다. 열차는 일직 터널을 통과하여 8번째 정차역인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아까 계속 300km 정도로 유지해서 달리고 있어서 지연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어찌됐든 열차는 8시 51분에 광명역을 출발하여 종점인 서울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소요시간이 3시간을 넘기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열차는 약 3.7km의 광명터널을 통과하여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서울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경부선 본선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선에 합류한 열차는 금천구청역, 독산역, 그리고 속도를 더 낮춰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통과하고 나면 전철 선로인 경부 2선은 입체 교차를 통해 진행방향 왼쪽으로 양선로에 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을 지나서 모든 정기 일반 열차가 정차하는 영등포역을 통과하여 대방역을 지나서 1호선 열차와 레이스를 펼친 뒤 한강을 앞두고 노량진역을 통과하여 한강의 최초로 부설된 교량인 한강대교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1호선 열차와 교행한 후 정차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경중항공 열차를 뒤로 하고 용산역을 통과한 열차는 남영역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됩니다. 이미 예정 도착 시간 넘긴 상태네요.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결국은 5분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결론적으로 서울역에 3시간 1분이 소요되게 됐네요. 아야야야.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3시간 1분이 걸렸는데 3시간 1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여기 보시면 매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105 열차, 이게 동대구역부터 기존선을 경유해서 가는 열차인데 여기 시간표를 보시면 3시간 2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보여드렸던 열차가 기존선을 경유하는 열차 중에서 제일 빠른 열차이긴 하지만 기존선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KTX와 비슷한 운행 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하루에 한 편 운행하는 모든 역에 정차하는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봤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